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고급형 승합회로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으로 전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승합회로예요. 이 회로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파워 서플라이로는 충전을 못하는 전기자전거, 킥보드, 전압대가 상당히 높은 녀석들을 충전하는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회로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자동차 주행 충전기 역할을 해주는 용도로도 이 회로를 많이 사용해요. 워낙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 승합회로이기도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도 크고 뭔가 안정성에서 좀 인정받은 회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회로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파워 서플라이, 높은 전압의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고 싶은데 이 회로 연결하는 방법을 좀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예전에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지만 이 회로만 따로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회로 연결하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12V 파워, 입력으로 들어가는 파워죠. 이 12V에 이 승합회로를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220V의 전기가 이 파워로 들어와서 12V 전기가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12V 전기를 이 승합회로가 입력 측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출력 측으로는 여기에 있는 전압 조정 다이얼을 돌려서 최고 90V까지 전압을 올려줄 겁니다. 그러면 또 1V부터 90V까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회로를 출력 측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90V가 들어와서 이제 이 회로는 다이얼을 돌려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전압, 정말 낮은 전압부터 최고 90V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합회로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높은 전압을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 연결하는 방법을 좀 상세하게 설명서처럼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승합회로의 외부 단자를 살펴보고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위쪽에 노란색 커버가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한쪽은 in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커버의 1번 부분이 in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단자는 in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는 out 마이너스, out 플러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회로 같은 경우는 in 플러스 in 마이너스로 12V의 전압이 들어오고, 반대쪽으로 나갈 때는 최고 90V까지 출력으로 나가는 단자예요. 이 회로를 보시면 이런 파란색 다이얼이 달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파란 다이얼 위쪽을 자세히 보시면 자, CV라고 적혀 있죠. 여기 있는 CV 같은 경우는 출력 전압을 설정하는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C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CC 같은 경우는 출력 전류 값을 설정하는 다이얼이에요. 그러면 전압 조정, 전류 조정,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을 일정 전압으로 맞추고, 파워 서플라이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전류 값을 풀로 개방을 하지만 우리가 충전기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전류 값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변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있는 전압과 전류 값이 아닌 나머지 하나, 자, W104라는 숫자와 함께 적혀 있는 저항이 달려 있는데, 자, 이 저항 같은 경우는 저전압 세팅을 해주는 다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전압 세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로 입력 측으로 일정 전압 이하가 되면 이 회로를 작동하지 않게 설정해주는 전압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와 이 회로를 연결을 한다면 일정 전압까지만 사용을 해서 배터리의 손상을 막아줄 수 있도록,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없이 사용하면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배터리 보호 차원에서 이런 저전압 세팅을 해놔요. 사용을 하다가 입력 전압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멈출 수 있는 전압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입력 측으로 들어가는 전압이 뭐 예를 들어서 12V 전압이다. 그러면 저전압 세팅 같은 경우는 한 11V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우리가 사용하다가 11V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 회로가 작동을 멈추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입력 측으로 여기 있는 12V의 전압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11V의 저전압 세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파워 서플라이를 준비를 했고요.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12V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2V의 출력을 내면서 in 플러스 마이너스에 단자를 연결을 하니까 출력 단자의 전압은 52.7V가 나오네요.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는 거죠. 12V의 입력이 들어가서 지금 52V로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승합회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저전압 세팅은 어떻게 하느냐? 혹시라도 이쪽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저전압이 걸린 거거든요. 이 회로의 저전압, 세팅 전압은 12V 미치니까 12V 위쪽으로 올려서 12V까지 올려줘 볼게요. 자,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려줘 볼게요. 이 가변 저항을.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빨간불 들어왔죠?
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이제 12V에 설정이 된 거예요. 12V에 입력이 들어가도 작동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반대쪽으로 살짝만 돌려보면, 자, 이렇게 빨간불이 꺼지죠. 이 정도가 딱 12V로 세팅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 LED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출력 전압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52V가 나오던 전압이 지금 저 전압에 걸리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6V, 25V. 콘덴서에 남아있는 잔류 전기들이 지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출력축으로 전압이 안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회로는 지금 저전압 차단이 걸렸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12V 세팅을 하지 않고 저전압 같은 경우는 이 회로가 작동이 될 수 있는 최소 전압이 10V거든요. 그래서 한 11V 정도로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은 전압을 11V로 바꿔줍니다. 자, 11V로 바꿔줘도 당연히 12V 저전압 컷이기 때문에 빨간불이 안 없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전압을 내려줘야 돼요. 이 불이 꺼질 때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전압이 내려가면서 11V 밑으로 떨어지면 LED가, 빨간 LED가 꺼질 거예요. 자, 꺼졌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11V에 놓고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니까 저전압에 걸려 있다가 이제 풀렸어요. 그러면 지금 저전압 세팅이 11V 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1V에 저전압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12V로 올렸을 때는 역시나 LED가 꺼지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11V로 전압이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빨간 LED가 들어오면서 저전압 차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지금 내가 사용하는 회로는 11V 밑으로 떨어지면 차단이 되게끔 세팅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 파워 서플라이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전압을 확실하게 조정을 하려면. 자, 그러면 작동이 잘 되는 부분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파워 서플라이까지 연결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 전력이 되는 입력 부분, 파워입니다. 자, 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12V 27A, 약 뭐 300W 정도의 출력을 내는 파워인데, 이 파워를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더 높은 파워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겠지만 일단 있는 파워로 연결하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자, 파워에는 항상 이렇게 NL이라는 AC 전기의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220V 선을 연결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임시로 이렇게 220V 코드를 임시로 연결을 해놨고요. 자, 이쪽에 220V를 연결을 했을 때 파워의 전원이 켜지면서 내부에 AC를 DC로 바꿔주는 회로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회로를 거쳐서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로 12V까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승합회로에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출력 플러스 마이너스에 DC 선을 연결을 했고요. 자, 이쪽 파워에서 나오는 이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승합회로에 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와 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V 출력이 나오는 12V 선을 이 승합회로에 인 플러스 마이너스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합회로의 출력 단자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회로를 연결을 해줍니다. 이 파워 서플라이 회로는 최고 100V까지 사용할 수 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입력 측으로 최대한 높은 전압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12V 전압이 들어와서 이 승합회로를 거쳐서 이 승합회로가 최고로 90V까지 출력할 수 있으니까 90V를 이 회로에 입력으로 받는 거예요. 이 회로는 1V부터 90V 내에서 파워 서플라이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파워 서플라이 회로에도 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쪽으로 승합회로의 출력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에서 나온 선을 이쪽으로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승합회로의 출력에서 파워 서플라이 회로 인쪽으로 전선을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파워에 220V 선을 연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전원을 켜게 되니까 지금 보면 파워 서플라이에서는 51.5V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입력축으로 12V가 들어가서 출력으로 51.5V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승합회로를 지금 전압을 조정을 안 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CV 버튼을 돌려서 최고 90V까지 올려볼게요.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전압이 올라갈 거예요. 자, 올라가죠. 자, 55V. 자, 이 회로의 최고 사용이 지금 89V까지 올라가네요. 12V의 전기를 받아서 89V의 출력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 자전거나 우리가 킥보드, 전압이 높은 80V의 제품까지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 값을 했을 때 총 전력이 입력측이 훨씬 높아야 됩니다. 12V의 파워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파워는 27A이기 때문에 300W까지 밖에 출력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V로 사용을 한다고 치면 5A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60V 4A나 60V 5A. 메인 전력이 300W이기 때문에 300W 미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V에 5A 정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8, 5, 40, 400W 이상. 거기서 좀 더 여유롭게 최소 600W 이상이 되는 제품이 돼야지만 80V에 5A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입력으로 들어오는 메인 파워의 출력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출력 전력보다 높아야 돼요. 가장 처음에 이쪽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우 저전압 세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저전압을 먼저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연결을 하고 다이얼을 안 된다고 막 이쪽 저쪽 막 돌리시다가 이 회로를 고장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가장 먼저 저전압 세팅을 해주고 다음은 입력을 연결을 하고 또 출력을 연결을 해서 별도의 회로를 연결하거나 또는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 회로로 바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주행 충전기 용도를 쓸 때는 여기 있는 전류 값을 출력에 맞게끔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같이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전류 값은 최대한 개방을 해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류는 최종적으로 이 파워 서플라이에서 설정을 해서 쓸 거기 때문에 나가는 전류 값은 높아도 돼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승하베로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의외로 단순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높은 전력을 충전하는 파워 서플라이를 만드신다면 구성만 좀 주의하고 연결하시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사용하려는 회로의 스펙을 먼저 알아보고 입력은 몇 볼트까지 허용이 되는지, 출력은 몇 볼트까지 허용이 되는지, 또 전류값은 몇 암페어까지 허용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사용할 목적에 맞게 파워 서플라이나 충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승하베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100V까지 허용이 가능한 파워 서플라이를 케이스에 타공을 하고 최종적으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킥보드나 전동 보드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에게 한 분에게 또 추첨을 해서 나눔을 하는 이벤트도 한번 해볼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